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좀 팽팽한 조사도 있는 반면에 김현지 출석에 대해서는 출석해야 된다고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가 뭐라고 이러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렇게 당에서 총력으로 방탄하는 이유 속내가 있을까요? 이재명 비리와 한 몸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집사로서 한 몸이란 말이죠. 이제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서 근거 있는 것들만 좀 한번 짚어보죠. 예. 첫 번째는 뭐냐 주진우 의원이 딱 밝혀낸 거란 말이죠. 하나가 바로 뭐냐 이화영 변호사를 갖다 교체하는데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김현지가 역할을 했다는 예. 거. 그거 황당하잖아요. 공범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화영의 변호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화영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정 상관도 없는 공범 관계에 있는 그쪽에 누구도 아니고 어떤 알 수 없는 직책을 가지고 김현지가 와가지고 이 변호사를 갈아치웠다. 이건 하나 스캔들이고 그 자체가 그 공범인. 사실 주범이죠. 주범이 이재명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선 겁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김현지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비리에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했던 게 김현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교체당한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는 거고 두 번째가 변호사 성공보수를 갖다 받았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승소를 했거든요. 성공보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김현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번 돈을 갖다 김현지가 가져갔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뭐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을 때 아직도 해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고 이쯤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재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배소연인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본인이 벌어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근데 요번에 이제 재산 공개가 됐거든요. 11억인가 뭐 12억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의원 보좌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 의원 보좌관 시절에 그 명세를 보냈다. 등록된 재산 등록한 게 있지 않느냐. 그걸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이에 뭘 치렀습니까? 대선을 치렀으니까. 예.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이 사람 재산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은닉이 되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왜냐하면 녹음 통화도 좀 공개가 됐거든요. 예. 걔들한테 300억 땡겨와. 그때 걔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 6천만 원 빌리겠다니까 6천만 원 너도 나랑 장난하냐? 그 껌값이잖아. 그 걔들한테 300억 땡겨와 이럴 때 그 걔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장동의 그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자금을 관리했다라는 걸 대선 자금을 관리했다라는 것까지도 거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식으로 숨어 있는 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등록은 되는데 공개는 안 된다. 아니 공개하지 않을 거면 등록은 뭐 하랍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극구 못한다고 거부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요 사이에.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액수 차이가 나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확 줄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거나 이렇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사이에 대선 한 번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재산이 이렇게 날아갔느냐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공동체론이라는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확인된 거죠. 강선호 그 여가부 장관이 있을 때 낙마했는데 그 요청을 누가 한 겁니까? 아니 뭐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김현지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김현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미 인정했거든요.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행정관들 인선을 행정관 등등등 인선을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행정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선호까지 얘기가 됐다면 장관이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건 숨은 실세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거는 한마디로 법률적 컨트롤 타워였고 그다음에 뭡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고 세 번째 실제로 숨은 실세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김현지 여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갖다 그 단지 뭐 비서나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의 여사급으로 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번 제가 밥 먹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예. 만나서 그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그 수사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재벌이 있었는데 재벌을 털었대요. 그래 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비자금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의 장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때리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저쪽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맡긴 사람한테 계속 맡기지 딱 예. 그걸 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 딱 터니까 거기서 확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런 일 시키는 것은 사람을 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걸 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백혜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대통령이 보증을 서줬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백혜령 이 사람 망상이거든요. 예.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원래 마약 수사단도 아니에요. 그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우연히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이제 마약범을 갖다 둘을 잡은 거예요. 했는데 얘네들한테 니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들 이제 거짓말하잖아요. 마약 사범들 항상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조사 과정에서 다 해요. 원래. 그런 가운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 2명을 딱 지목했거든. 근데 2명을 딱 지목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날 출근을 안 한 거야. 말을 바꿔. 얘네들이 아니고 얘였어. 또 2명을 지목했거든. 걔네들도 아무 문제 없었어. 예. 또 지목해. 그래가지고 7명인가 지목해서 공무원 7이 졸지에 또 입건까지 됐거든. 근데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서청에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경찰에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검찰에다 억지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요건이 안 되니까 2번 기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검찰.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세청에서도 덮으려고 그래. 그다음에 뭡니까 경찰에서도 덮으려고 그래.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덮네. 그다음에 관세청에 보면 누가 나와 있냐면 국정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되게 예. 해외 정보 빠삭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뻔히 봤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 4개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굴까? 그럼 윤석열하고 김건희밖에 없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한동훈을 시켜가지고 한동훈으로 하여금 얘네들을 무모하게 만든 거다. 이제 이런 걸 해요. 그럼 그걸 왜 했을까? 이 사람 그때 압수된 게 뭐 30인가 40kg 정도 압수가 됐거든요. 예. 압수된 게 이 정도고 그렇다면 시중에 놔두는 건 300kg다. 근데 이 300kg라는 건 어디서도 보도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풀린 거예요. 300kg. 그럼 300kg를 갖다 액수로 환원하면 몇 조다. 그 이 돈이 어디 필요했을까? 쿠데타 자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대란 사람이. 자금. 네. 그러니까 사실 정상이 아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 보고 라인을 올려갔으면 대통령 얘를 수사팀에 넣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못 하는 겁니다. 엉뚱한 라인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개딸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백혜령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다 차기 경찰청장이야. 이문정 우리가 볼 때 모자라잖아요. 수사도 못 하고 얘가 차기 검찰청장이야.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내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그에 입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걸 내렸단 말이죠. 라고 했다면 이 보고 라인은 절대로 공식 보고 라인일 수는 없다. 약간 우상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훈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한다면 뭔가 대통령한테 올라간 라인이 좀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기인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원 아니죠, 이 사람은 그 동영상 공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 동영상 자체가 무슨 파괴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바로 그거예요. 그 예행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공개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쯤 김현지 이 이슈가 가라앉을까요? 어떤 이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과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딱 그거예요. 앞으로 이거 덮어두면은 이거는 문제가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될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나중에 내가 볼 땐 그래요. 예.
덮는다고 덮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